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3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부산교대고요. 좌우명은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하자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를 꿈꾸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저는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하는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훌륭한 초등학교 교사가 되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독서, 초등교사, 학업, 역량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치우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우리 학생 그 키워드를 학업 역량, 방과 후 학교, 독서 이렇게 이제 3개의 키워드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리 학생이 이제 되고 싶은 꿈이에요. 그런데 성적이 좀 많이 지금 좀 오르질 않아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방과 후의 학교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시간들을 좀 일단 할애를 해서 성적 향상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그 고민이 아마 수능 성적이 뭐 내신 교과에 비해서도 더 잘 나오질 않아서 수능을 아예 그냥 공부를 조금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 독서 활동은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여러 교내 활동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영향들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좀 분석해 보시고, 초등학교 교사, 아니면은 뭐 학교 선생님, 아니면은 뭐, 다른 또 어떤 교직의 길을 좀 걸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태영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예. 저는 초등교사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진학 로드맵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요.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현재 학생부 조건으로 봤을 때는요. 학업 역량 등 이제 전반적인 역량에서 좀 부족함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를 좀 고민해 봤는데요. 제일 필요한 거는 좀 더 명확하게 현재 상황에 맞는 진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진학 로드맵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사 학업 역량 진로 진학 로드맵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해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상영 선생님의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독서, 그다음에 성적 향상, 인성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일단 우리 학생이 그 학생부 기록을 통해서 봤을 때 가장 강점이 있는 부분이 독서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서 기록 양도 많고 또 독서 토론 동아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역량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러한 그 독서 능력이 어떤 교과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과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이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교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성적 향상을 좀 많이 이뤄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2번째 키워드로 성적 향상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봉사 시간이라든가 종합 의견 기록을 통해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인성이 좀 훌륭한 학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인성이라는 부분은 이제 교사가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역량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교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인성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성적을 조금 더 올려야지만 가능한다라는 이 3가지 키워드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 상태 확인해 볼게요. 먼저 교과 준비도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부산교대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윤상형 선생님 40점, 윤태영 선생님 30점, 이치우 선생님 6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5.67등급, 수학 6등급, 영어 6.33등급, 사회 5.83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5.93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7등급에서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 역시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승이네요.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5등급, 수학나영 5등급, 영어 6등급, 한국사 7등급, 생활과 윤리 4등급, 한국지리 5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4.8등급입니다. 지난 6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5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고 영어는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치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성적 준비도를 60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선생님 조언해 주시죠. 네,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대로요. 교과 성적 내신입니다. 보면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어떻든 간에 성적이 조금 향상되고 있는 측면이 보여지죠. 먼저 이제 교과 순으로 보면 국어, 사회, 수학, 영어 순으로 이제 성적이 우수한데요. 실제로는 이 국어가 1순위인데 5.67등급이고 영어가 이제 마지막 순위인데 6.33이잖아요. 그럼 이제 잘하는 1순위와 이제 가장 좀 취약한 이 과목 교과 간에 등급 차이가 지금 사실은 1등급이 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 성적 자체가 학업 역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 가장 좀 중점을 둬야 될 게 이제 뭐 순위라는 것보다는요. 잘하는 국어 과목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좀 사실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국어 과목을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학년 1학기가 6.6등급입니다. 평균이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가. 1학년 2학기가 6등급이고 2학년 1학기가 5.2등급입니다. 이제 결국 뭐 학기별로 이렇게 성적을 나눠보면 한 6개월 정도로 이제 성적이 계속 향상하고 있는 측면이 보여지잖아요. 이제 상당히 많은 노력을 지금 교과 성적 향상을 위해서 이제 하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가능성을 놓고 보면 당장 뭐 교대를 가는 수 있는 성적이 되느냐, 학업 역량이 되느냐를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조금 더 이제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하지만 결국엔 그 2학년 1학기 때 성적들을 보면 뭔가를 좀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보여져서 뭐 사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국어 과목도 괜찮은데 이 해당 교과에서 내가 정말 재미를 많이 흥미를 가지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싶은 그 과목을 우선 선택을 하셔가지고 남아있는 2학년 2학기 이제 기말고사에서도 또는 수행평가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성적이 향상되는 좀 성공감을 좀 미리 좀 경험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교과에도 좀 전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보를 좀 드리면 사실은 부산교대의 입시 결과를 놓고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초등교직 적성자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내신 평균이 1.76등급입니다. 그리고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가장 낮은 학생의 내신 등급도 3.1등급 정도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좀 노력을 통해서 뭔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학생한테 질문 한 가지 할게요. 학생 듣고 계시죠? 네. 네. 수시 전형에 아마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좀 노력을 한다고 본인 스스로가 좀 보고 계세요? 오늘 배운 부분 위주로 복습도 하고 있고, 예. 국영수 위주로 공부도 하고 있는데 성적이 잘 오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주로 국어, 수학, 영어의 교과 성적 위주로 해서 지금 성적 향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네. 근데 교과 측면에서 어떻든 간에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바람직한데요.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진로, 부산교대입니다. 부산교대를 놓고 보면 저희가 이제 보는 등급 자체가 아까 제가 그 입시 결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2등급 정도를 받으면은 사실은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봐왔던 그 현실적인 내신 등급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학생이 그 목표로 하는 등급을 지금 이제 지나온 그 바로 앞전에 이제 결과에 보다는 뭐 향상시키는 정도가 좀 쉽지 않으니까 뭐 당장에 1등급, 한 등급 정도라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친구가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을 설정하지 말고 한 등급이라도 올리자 네. 이런 조언 해주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선생님 모의고사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해 주세요. 네, 앞서 하셨던 대로 교과 성적이 좀 많이 향상됐는데 모의고사 성적은 지금 크게 이제 오르지 않은 게 현실적으로 좀 나타나 있는 상황인데요. 9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보면 사회탐구, 수학, 국어 순으로 이제 우수하고요. 절대평가 과목이죠. 영어는 6등급이고 한국사도 역시 이제 7등급입니다. 내신과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수능 성적에서도 지금 성적이 크게 이제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수능, 국어, 수학, 탐구만 지금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탐이 그래도 이제 가장 우수한데 이 사탐이 우수하다는 게 이제 국어, 수학, 영어로 우리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의 측면은 보인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탐구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은 다른 과목이 지금 이제 기본 기초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뭔가 노력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내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어가 상대적으로 그 내신에서는 좀 우수했는데 수능에서는 국어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과목에 대한 성적 향상이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더구나 더 많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학생이 그 상담 의뢰서에 보내온 모의고사의 성적표를 6월, 9월 이렇게 두 개를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그 뭐 우리가 A, B, C, D 이렇게 문항별 난이도를 보면 A 난이도는 상당히 이제 쉬운 거고요. B 난이도 정도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한 100명 정도 중에서 한 70명 정도는 그 문제를 맞추는 조금 더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보건대 우리 학생이 굳이 조금만 더 이제 문항에 틀린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본다면 앞으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문항들을 어느 특정 과목에서 이제 찾지 마시고 틀린 문항 위주로 해서 조금 더 보충 학습을 통해서 맞출 수 있는 문항 위주로 해서 계속 공부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수능 성적도 사실은 부산교대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 이제 3개 과목 100분위로 보면 300이 만점이라고 보면 대략 한 280점 정도니까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이 선택한 또 다른 그 좀 희망하는 대학을 놓고 보면 뭐 목포대라든가 지방 일정 이제 그 국립대학들도 있는데 이런 대학층들을 보면 사실은 100분위가 뭐 한 200 정도만 돼도 300에서 300점 만점에서 한 200 정도만 돼도 이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인 대학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가능한 대학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펼쳐놓고 현실적으로 내가 가능한 쪽을 접근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간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좀 보여진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 수능 포기라는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능이 최장력 기준으로서 한 개 영역이든 2개 영역이든 나중에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수능 한 개 영역이라도 조금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대비 전략을 세운다면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부산교대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상형 선생님 40점, 윤태영 선생님 50점, 이치우 선생님 65점을 주셨습니다. 윤태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 50점 주셨어요. 비교과 어떻게 보셨어요? 예, 비교과를 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다고 했었을 때 거기에 평가 요소별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인데요. 학업 역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과 성적, 수상 영역 같은 부분이 지금 다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진로 희망인 부산교대 초등교육과에 지원하기엔 좀 부족함을 가장 보이고 있는 부분이 학업 역량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1학년 때 진로 희망이 초등교사라고 설정을 하고 그에 맞는 이제 준비들을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지금 2학년 때 진로 희망은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로 변경이 됐어요. 근데 뭐 아직 완성된 학생부가 아니다 보니까 그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록되지 않아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 희망과 진학 희망 대학으로 교대를 생각하는 거는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도 좀 부족함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뭐 자신의 희망학과인 초등교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이 조금은 뭐 노력을 한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학생의 모습들이 학생부상에서는 좀 기록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앞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적지 않은 독서량과 1학년 때에 비해서 조금씩 이렇게 교과 성적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학생의 발전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성적인 측면은 좀 더 좋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라든지 협동심, 성실성, 책임의식 등을 잘 갖추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보여줄 수 있는 평가 요소들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인성적인 측면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은 좀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학업 역량이 사실 되게 큰 부분인데 학업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과 또 그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도 뭐 변경 여지는 있겠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비교과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요 차분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상 경력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요.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상이라도 학업 역량이라든지 또 인성이라든지 하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수상을 좀 받으려고 노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교과 우수상은 못 받더라도 좀 간단한 뭐 경시대까지도 아니더라도요. 다양한 아마 활동들에 대한 수상이 주어질 텐데 그 부분을 좀 노력해봤으면 좋겠고요. 자율활동 측면에서는요. 뭐 적극적으로 참여한 건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 학생의 모습들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 물론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시는 거니까 본인이 노력한다고 되지 않을 부분도 있겠지만 최소한 자기소개서에 담을 만한 내용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동아리 활동에서는요, 자신의 강점이 조금 더 잘 드러나도록 자기가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봉사활동을 말씀드려보면요. 희망전공 관련 봉사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진정성 있게 좀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봉사활동의 진정성을 그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진로는 이제 초등교사뿐만 아니라 자기가 교육 관련된 부분이라면은 좀 더 명확하게 현실 지금 수준에 맞는 부분에 대한 진로 희망도 좀 갖춰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것들도 구체적인 활동으로 채워나가는 거. 독서를 충분히 하고 있지만 전공 관련된 독서를 조금 더 갖춰나감으로써 조금 그 독서 역량에서 발전 가능성을 좀 더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가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윤상영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요. 절대적인 입시 기준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윤상영 선생님 평가 결과 공개됐는데요. 이유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우리 학생의 그 교과 성적과 비교과 준비 상태, 그다음에 모의고사 점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제외한 일반 그 지방대학의 인문계열 학과, 사범대가 아닌 인문계열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수시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 대학의 수준은 지금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비슷하거나 그보다는 약간 그런 높은 그런 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시보다는 수시에 조금 더 높은 경쟁력을 받고요. 사실은 수시와 정시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수시에 조금 더 제가 높게 평가한 이유는 뭐냐면 수시와 정시에서 모집 인원이 수시 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에 수시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수시 경쟁력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고요. 또 그렇게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제 수시에서는 우리 학생이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은 좀 부족한 편이고요. 비교과에서도 이제 독서라든가 봉사와 같은 한 2가지 정도 영역에서는 조금 준비가 되어 가고 있지만 나머지 영역에 있어서는 어떤 준비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이제 조금 더 개별화되고 또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보완해야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그 경쟁력도 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학생부 종합보다는 교과 쪽에 좀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교과 성적이라든가 모의고사 성적에 있어서 좀 월등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러한 경쟁력은 조금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 전형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 듣고 있죠? 네. 예, 우리 학생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좀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저 교육 관련 봉사도 꾸준히 하고 있고, 교육 관련 책들도 읽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제가 좀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록들 중에 강점이라고 말씀드렸던 봉사하고 이제 독서 쪽에서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금 우리 학생이 부족한 학업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활동 내용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됩니다. 수상 기록으로도 뒷받침이 되거나 아니면 과세특을 통해서라도 좀 보완이 되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현재의 준비 상태만 놓고 봤을 때 우리 학생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은 교과 전형입니다. 그 이유는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2군데 다 지원을 해볼 수 있지만은 우리 학생의 성적대에서는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보다는 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교과전형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병행 준비할 수 있는 종합전형이 2순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에 대한 그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간다면 이제 정시가 3순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까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볼게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공개합니다.
자, 윤상형 선생님 전주대 한문교육과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 윤태영 선생님 계명대 교육학과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이채우 선생님 목포대 교육학과 교과 일반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윤상형 선생님께서 전문대 한문교육과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앞서서 이제 그 경쟁력 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학생에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교과 전형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학생부 100%로 선발하고 수능 최저 기준도 없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도 4명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그 대입 최종 등록자의 평균 등급이 4.3등급이에요. 그리고 최저 등급이 5.6등급. 우리 학생이 조금만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학생은 초등교사를 희망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보면 교사는 다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과목을 희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문교육과를 통해서 교사 자격증을 획득한 다음에 복수 전공이나 이런 이유를 가지고 다른 과목으로도 충분히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추천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윤태영 선생님께서는 계명대 교육학과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이유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서 좀 골라봤고요. 성적대가 사실은 조금 더 높은 데에 들어가는데요. 이 대학 정도를 좀 목표로 삼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좀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대학 제공 합격자 평균 성적이요. 3.86 등급입니다. 최소한 한 4등급 내외 정도는 받아야지 지원을 우리가 좀 합격을 좀 노려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정도를 목표로 삼다 보면 종합 전형도 대비가 될 거고요. 동시에 교과 전형까지도 같이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추천드려봤습니다. 네, 이채우 선생님께서는 목포대 교육학과 교과 일반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윤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수시를 위해서 이제 교과나 종합에 있는 비교과 여러 부분들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요. 좀 선택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과 위주로 뭔가 이제 실력을 좀 성적을 쌓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 두 개 정도 영역만 하면 지방 내가 가고 싶은 사범대에서 훨씬 좋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저 자소서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이 질문은 우리 윤태영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자기소개서 작성은 지금부터 하는 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사실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필수 서류고 대체로 이제 작성 시기로 본다면 3학년 여름방학쯤이 이제 대체로 최종적인 작성 시기가 될 텐데요. 지금서부터 1학년, 2학년 때부터 한 학기라든지 1년이 마무리될 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면요. 자신이 무슨 활동을 했었고 자기소개서에 쓸 만한 사항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하게 되고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쓰다 보면은 너무 부족함이 너무 커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른 전형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자기의 방향성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자기소개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해서 자신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좀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네, 많은 걸 배운 것 같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